자, 주 후보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경제관료로 사시고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주 후보님 계실 때 이 세수 추계를 실패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를 확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 지역도 우리한테 오는 지원금 자체가 줄어들어서 보는 전임시장께서 곳곳에서 전부 예산을 삭감한 흔적 때문에 복지계도 그렇고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현재 정말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주 후보께서는 그래도 경제를 총괄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세수 추계가 안 맞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세수 추계는 약 1년 내지 1년 반 전에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가변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은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일본, 영국 할 것 없이 선진국에 다 발생하는 사안이다. 세수 추계는 플러스일 때 추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추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역시 세수 추계의 오류가 많이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덜 걷은 결과치다. 경기가 어려운데 당초 목표대로 세금을 걷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세금, 실제 세금 낸 부담이 그만큼 사실상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2023년에 53조 원 세수 펑크, 2024년에 30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년 동안에 무려 8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면 이게 국가 살림살이 자체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국가에 들어올 수입 자체가 말하자면 세입 자체가 이렇게 추계가 안 맞아서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그 직접적 피해를 바로 지방정부가 본 것이고 대구시도 그 피해를 봤잖아요.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여러 사례가 있다. 그보다 더 큰 규모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추계가 잘못된 것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덜 걷어들였다. 즉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초호황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수백조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반도체 기기가 갑자기 폭락을 해서 적자 기업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부동산 폭등했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이 안정되면서 세금이 덜 거쳐졌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예. 세수 추계 때문에 국가 재정 운영이 그렇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세수가 더 거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거쳤다고 당시에는 야당이 공세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나 많이 거친 거는 결국 다시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혜택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세수가 이렇게 결손이 나니까 결국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도 바로 직격탄을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대구 시민들의 곳곳의 삶, 복지나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곳곳에서 바로 주름살로 왔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바로 윤석열 정부 때 바로 국가 R&D 예산을 엄청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졸업생이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경호실장인가 그분이 입을 털어막아서 소위 입털막 사건이 됐습니다. 자, 정말로 주 후보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은 1991년 이후로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유일합니다. 무려 5조나 줄이셨어요. 31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태계가 깨진 겁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조정 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거품을 잔뜩 일으켜놓고 한 해 예산을 경제는 성장이 5%, 6% 물가까지 포함하면 아니면은 2, 3% 성장을 하는데 나라 예산은 10% 이상 증가하고 많을 때는 20% 가까이 예산 증가를 합니다. 그 사이에 예산 편성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효율적인 거품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떠나고 나서 그렇게 빚잔치하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편성한 예산을 조정을 하는 과정을 겪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과학기술이라는 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비용이라 보면 안 되죠. 물론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그걸 가지고 다
계산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 각 나라마다 AI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지금 주 후보님처럼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는 그 생태계가 무너지죠. 그 덕분에 디지스트나 경북대학 등의 각종 프로젝트가 다 중지가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전에 내려갔더니 과학기술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중간에 가다가 사실은 연구팀을 해체하고 이런 비극이 있고 또 일부 또 뛰어난 학자들은 그 프로젝트가 중지되니까 자기 그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서 이른바 기술 유출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위험을 각오하고도 이분들이 해외로 떠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 후보께서 앞으로 대우 시를 맡을지 제가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국가나 또 시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때는 해야 한다. 적어도 과학기술계를 이렇게 정말 파괴시키다시피 한 이런 걸 만든 데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 시장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먼저 사과할 거 사과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학기술 예산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게 과학기술이라는 이름 하에 비효율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편성된 부분을 정상화하면서 조정했던 것이다.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R&D 예산은 전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다 확보를 하고 일부 편성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국회에서 전부 제가 전향적으로 국회 정액 충분히 일리 있다 하면서 전향적으로 동의하면서 편성 마무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토론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좀 엄청난 정도의 의지를 실어서 IT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도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죠. 야당으로부터.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는 IT 세계 최강국에 오르게 되었고 거기서 튼튼한 다음 세대들까지 과학기술 쪽에 발전을 이루어낼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보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정도의 좀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정말 너무 건전재정이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꼭 원할 때 그 마중물을 붙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